지리산에 웅장하고 장엄한 산악미, 금강산에 수려한 조각미를 겸하고 여기에 향기롭기까지 하다는 묘향산. 묘향산은 평안북도 향산군과 평안남도 영원군의 경계상에 있는 해발 1909m, 남북거리 40리, 동서거리 60리인 장엄한 산입니다. 단군의 근고신화와 청천강의 절경, 영변의 약산 진달래처럼 절정으로 쏟아져 내린 폭포들이 수만 개가 있다는 만폭도. 한여름에도 흰눈처럼 쏟아지는 비설폭포. 깎아지른 벼랑, 첩첩이 쌓여 웅장하고 아름다운 폭포들. 이곳에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기둥인 듯 60m의 천신폭포가 있고 부서지는 물이 수만 개의 구슬인 듯 170여 미터의 용연폭포, 삼주폭포가 은하수를 쏟아내듯 천하지일경을 흰 명주필처럼 내려옵니다. 서산대사가 묘향산을 수려하고 장엄한 4대 명산의 으뜸으로 삼았듯이 묘향산은 경치 좋고 절이 많은 웅장하고 너그러운 산입니다. 상원암을 비롯해 360여 암자가 있습니다. 묘향산 8경 중의 하나로 봄철의 철쭉과 가을의 보름달 구경으로 유명한 부령대가 있습니다. 부령대는 상원암 동쪽 2km 지점에 있는데 임진왜란 당시 전주에 있던 조선왕조 실록을 옮겨 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만폭동, 강원동 절경을 지나 묘향산의 절봉 비로봉을 오르기 위해서는 칠성동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야 하는데 12폭포를 거느리고 높은 산을 감돌아 흐르는 물이어서 그런지 꽃처럼 떨어진 단풍잎 사이로 칠색 송호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 옛날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했다는 전설의 웅선폭포가 있습니다. 묘향산의 정상 비로봉은 하늘 아래 첫 봉우리처럼 천길절벽 험한 벼랑 끝에 하늘의 중천처럼 신비롭게 솟아 있습니다. 이 지상에 알 수 없는 조화처럼 수려하고 장엄하게 시작과 끝이 없어 보이는 묘향산. 육당 최남선의 표현처럼 심원하고 웅박한 산의 자태는 향단목 숲으로 가려져 있고 칠성봉, 원만봉, 향로봉, 문필봉 등이 묘향산의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묘향산의 정상 비로봉 뒷기슭에도
또 반야동 골짜기를 흐르는 천길 폭포가 쏟아져 내립니다. 산정에 펼쳐진 노은 잣나무밭은 또한 이곳 묘향산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비로봉 정상 험한 바위에 뿌리박고 줄기줄기 심리에 뻗어 사시사철 푸른 잎으로 그윽한 향기를 품어줍니다. 무성한 수림은 또한 새와 산짐승을 기릅니다. 200여 종의 새와 곰, 사냥, 사향, 노루 등도 서식하고 있어 묘향산은 세계적인 종합동식물 박물관입니다. 특히 이곳의 부엉이와 홍방울새, 천연 기념물인 청조는 묘향산을 더욱 운치 있게 합니다. 원래 묘향산은 우리나라의 영산으로 일명 태백, 암이라고도 했는데 국조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와 신실을 연 곳으로 더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나 모든 봉우리들이 불교와 연관된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려진 것처럼 이곳은 그 후 호국불교 중심 도장인 보현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절이 있었습니다. 한국 5대 사찰의 하나이자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보현사.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승병을 일으켰던 관서 제1의 이름난 절입니다. 고려시대의 대표적 사찰 구조 방식인 삼문쌍탑식인 이 보현사는 첫 관문인 조계문을 지나면은 해탈문이 나오고 해탈문을 넘어서면 천왕문, 천왕문을 벗어나면은 평안북도 영변군의 가장 명당이 자리 잡았다는 만세루가 나옵니다. 장중하고 무게 있게 지붕을 떠받들고선 배부른 기둥과 밝고 화려하고 선이 큰 단청은 고려시대 건축예술의 정수입니다. 만세루를 나서면 팔각 13층 열애탑, 104개의 총에서 올려나오는 종소리는 묘향산을 더욱 깊고 자비로운 산으로 만듭니다. 오랜 역사가 종소리에 실려오듯 하늘에 나래를 펴고 웅대하게 자태를 드러내 보이는 보현사의 대웅전. 대웅
지난 1236년부터 16년간에 걸쳐 출간한 1159건의 고려 대장경 판본이 보관돼 있어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묘향산은 단군 신화 이래 이 땅의 역사와 많은 문화재를 간직한 향취 높은 산입니다. 그러나 분단의 44년이 지난 지금 묘향산에는 북한이 설립한 국제친선 전람관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스스로 세계적인 건물이라 자랑하는 국제친선 전람관에는 주로 제3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김일성의 업적을 치하해 보내줬다는 선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봄이면 그 이름도 유명한 영변과 이곳의 진달래꽃, 산벚꽃, 살굿꽃, 여름에는 함박꽃, 정양꽃 등이 피어 향기를 더해주는 묘향산. 가을이면 이 대자연의 절경이 한데 불타올라 가을 묘향산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보름달 구경으로 유명한 불영대 옆에는 그 옛날 단군이 신실을 열고 무술을 닦으며 관역으로 삼았다는 천주바위가 있는데 마치 장수가 사람을 등에 업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깊은 골짜기 맑은 물가에도 이제 더 깊은 가을의 묘향산 빛이 흘러갑니다. 수려 장엄한 4대 명산에 으뜸 묘향산. 관서지방의 명산으로 우리 민족의 신화가 깃든 곳. 청천강 진달래, 이름 높은 절경, 지하 동굴의 신묘함까지 넓고 웅장하고 너그럽기가 천하의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는 산. 서산과 삼형대사를 키우고
호국불교의 종소리를 울렸던 곳. 이제 수천 년을 흐르던 계곡물은 그 향기 사라진 채 여기와 물길을 돌려 다시 흐르고 덧없는 인간사와 세월을 말없이 흘러내립니다. 지금 대개 사진을 보니까 옛날 저희 시절에 보던 그 묘향산하고는 많이 변화가 많습니다. 그때보다는 건물도 많아졌고 또 다리도 뭐 있고 자연 그대로의 그 소위 물과 돌은 변하지 않았어도 모양들은 좀 다소 변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47년 전에 이제 갔었거든요. 그렇죠. 50년이 다 이제 지났으니까. 그때를 생각하니까 뭐 가슴이 찡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석은 또 산수는 그대로 있는데 뭐 집을 많이 짓고 단층을 아주 화려하게 한 것 같는데 근데 어떻게 이제 화면만 보고는 그 성녀가 보이지 않네요. 네, 하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산 하나 있고 인사는 많이 변했다, 변천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 선생님께서는 감회가 깊으시죠? 제가 제일 처음에 간 것이 19살 적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0년 됐죠. 그때 보던 묘향산, 그 다음에 본 것이 28살, 그 다음에 본 것이 31살인데 대개 3번 본 그 묘향산하고는 지금 많이 면모가 좀 변한 거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산천은 변하지 않았는데 나무가 많이 자랐어요. 그때보단. 이전 반세기가 지났으니까 그렇겠죠. 나무가 몹시 이제 커진 게 많고 집이 다 가리워지고 나갔을 때는 상원암이 집만 이렇게 땡그렁하니 베고 뒤에 큰 소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전혀 지금 배지 않습니다. 제가 간 것은 1942년 8월 여름 방학이었습니다. 해방 직전이라고. 네, 직전에 갔는데 그때도 아주 그 집들이 많이 아주 쓸쓸했어요. 그 많은 그 암자가 수없이 그 골짜기에 산전해가 있어도 전부 그 바위라든가 폭포 같은 것만 그렇게 눈에 띄어오고 그 집들은 뭐 그다지 그 인상이 남지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 집들이 그 자연을 압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그 묘향산에는 그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그 묘한 그 행치가 난다는 그 향기가 나고 참 잘. 그런데 그게 그 무슨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금강산하고 묘향산하고가 되게 대조적인데 금강산을 남성적이라 하면은 묘향산은 여성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남성과 여성의 지금 비교가 되는데 금강산을 보다가 묘향산을 보니까 아늑하고 따뜻하고 어머니의 그 젖가슴 같은 그런 그 온기를 느낄 만한 그런 정서가 그때는 깃들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사진을 보니까 너무 울창한 그 숲이 많아지고 또 폭포물도 좀 많아지고 옛날보단 물론 선전형 사진이니까 이제 그때를 택했겠지만 하여튼 모양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금강산은 남성적인 그런 그 양기와 정기를 강조했다 하면은 묘향산은 온정과 자비, 자애를 상징한다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그때 상원암에 가서 이틀을 잘 때 거기 있는 스님이 하는 말이 서산대사가 금강산에서 저 범을 타고서
내려놔주는 것이 상원암이라 이게. 그래 그 자리에다가 암자를 짓고 결국은 서산대사가 거기서 입도를 한 장소라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제가 그 보고 느낀 것은 그 저도 그 상원암에서 잤거든요. 잤는데 그때 제가 갔을 때 스님하고 그 선생님 스님하고 같은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그 자상하고 또 현대적인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런 분이었었는데 그분은 용산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요. 용산 스님이라 이러는데 그 옛날 광주 학생 사건 때 그 평양고봉 어딘가 다니다가 3학년 때 2학년 때 그 대학을 당해서 그만 절로 들어오셨다 이러더만요. 절로 들어와가지고 그때 대학을 많이 다녔습니다. 예, 그때 대학을 당해가지고 절로 들어와서 그 제일 처음에 들어온데 상원사가 아니고 딴 절에 들어갔었는데 그 절에서 만주를 가가지고 그 100개 노인이 그 기행하는 어떤 집에 그 보일러 떼는 떼주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그 100개 노인으로부터 그 히랍 정교에 관한 정신을 많이 듣고 나중에 나도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는 참 의식적으로 그 부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다 하는 어른인데 그분이 이제 그 상원암에 있어서 저희들 둘이 갔었거든요. 그 고공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고준식이라는 사람, 철원 사람이죠. 그 학생하고 내가 둘이 갔는데 우리 뭐 하는 말이 너희들은 앞으로 이 전쟁이 아주 어떻게 될지 모른다. 모르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안전지대만 가 있거라. 너 생명을 내가 지키도록 안전지대만 가 있거라. 그러니까 지금 뭐 지원병오라 한다, 뭐라 한다. 그런데 절대로 아무리 그 사정이 거북해지더라도 그것을 딱 거절하고 들어오는데 묘향사는 좀 곤란하다. 숨을 데가 못 된다. 그러니까 금강산으로 가라. 불성을 지닌 너에게 가장 가까운 게 너 자신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너를 소중히 하는 것이 불성을 소중히 하는 것이고 부처님을 소중히 하는 것이다. 뭐 너가 어디가 온다고 해서 피한다고 해서 비겁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그 간곡한 말이 있었어. 그 지금도 귀에 아주 쟁쟁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아직 기억나는 게 하나 딱 있는데요. 스님이 날 보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예수교에서는 내가 예수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신의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는 불성이라는 게 있는데 뭐 불심이라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불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당신이 얘기하는 신과 마찬가지요. 지금 이 앞에 있는 풀잎 하나에도 불성이 있다 이래요. 그 얘기를 가지고 밤새껏 다투었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내려오는 천신포라는 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갔을 때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것이 뭐냐면 위에는 구름이 꽉 끼어가지고 구름 속에서 물이 흘러내려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암자를 한 바퀴 돌아서 앞에 있는 큰 바위잔등을 넘어가지고 거기 이제 영연폭포라고 그랬는데 그야말로 그 영이 흐르는 것 같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 폭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 유명한 폭포가 뭐냐면은 일단 폭포가 내려와서 떨어지면서 돌구멍으로 물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돌구멍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그렇죠. 또 폭포가 이제 내려오는데 그 돌구멍에 가서 내가 그걸 시를 가지고 가서 이제 재보다가 못 쟀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어요. 명지시를 가지고 왔는데 안 돼요. 그래서 스님 말씀이 뭐냐면 여기다 사과를 하나 내보라고 날 보고 그래요. 이름을 써서. 사과를 넣으면은 석 달 후에는 원산 앞바다에서 당신이 그 사과를 거닐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 나오지만은 속으로 스며든 물이 원산 앞바다로 흘러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묘향산에 또 하나 그 재밌는 게 있는데 매가 그때 많았어요. 매는 매가 많았는데 그리고 꽁이, 꽁이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 아마 풍토적으로 봐서 지리적으로 봐서 제주도에 있는 꽁이 여기 있을 수가 없지만은 비슷한 종류의 꽁들이 있어요. 하고 노루라든가 이제 사슴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노루는 많습니다. 우리하고 여기가 똑같은 노루예요. 그건.
노루는 제가 본 적이 없네요. 노루는 한 번 딱 봤습니다. 예. 근데 거진 같아요, 그건. 멧돼지 같은 것도 있겠죠, 그게. 멧돼지는 못 봤는데요. 멧돼지도 아마 비슷한 종류일 겁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멧돼지나 노루가 뭐 국경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뭐 묘양산에 관한 여러 가지 전설이라든가 이 얘기는 그 선생님께서 그곳이니까 더 많이 듣고 계시겠죠. 그러나 내가 가장 감동 깊은 것은 그 임진왜란 때 말이죠. 1592년 임진왜란 계산년이죠. 계산년에 평양 공략을 할 때 그 서산대사께서 승병 1,500명을 모집했다 입니다. 그 걔를 띄우니까 그 사명대사께서는 700명을 거느리고 합세를 해가지고 평양성 공략을 했는데 그 평양성 공략에 있어서 그 승병이 압도적인 전과를 올린 거거든. 그래서 그 이여송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유성룡 같은 사람이 아주 크게 치하하는 그런 글을 남겼어. 남겼는데 그것이 뒤 이제 그 외병을 남쪽으로 몰아제낄 때, 그 외병의 일부가 그 묘양산으로 들어갔다는 게거든. 들어간 것을 또 승병이 뒤에 와서 치고 이랬다는 게고, 그 당시에 재미난 얘기로는 뭐 유명한 얘기가 곳곳이 남아가 있습니다만은 그 사명대사의 그 기적 말이죠. 이것이 그 많은 기적을 많은 기적을 우선 묘양산 자체에서 부르셨다는 그런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서산대사께서 그 묘양산 근처를 묘사한 그 시, 맞아 일종 법시라 하고 서시라 하는데 네. 아주 그 기막힌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나라의 불교가 일종 호국 불교라고 하는 그런 그 이념을 갖게 된 발상지가 바로 이 묘양산의 표현사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불교에 대한 정신적 전통을 어떻게 지금 북한에서 이어오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녀 모습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뭔가 그 묘양산을 그 남에게 횡령당한 것 같은 그런 그 묘한 감회가 드네요. 뭐 반세기가 지났으니까 물론 모습이 많이 변했겠죠. 나무도 변하고. 이거 뭐 한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50년 전 한강하고 지금하고 대조해 보면은 달라지듯이 의뢰 달라졌을 건 사실인데 그때 보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그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군요. 그런데 그 묘향산과 우리 민족사의 관계가 아주 깊은 것 아닙니까? 당군 할아버지가 건국하실 때 거기다가 그 신시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조금 전에 당군구라는 걸 있던데 그 보셨습니까? 우리 안에 조그만 게 있어요. 네, 조그만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주지 않네요. 그 조그만 건데 그게 뭐 큰 굴은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좀 내려오면은 구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동령굴이 있어요. 그 동령굴은 종로석으로 이제 그 유명한 데인데 여기 제주도도 있고 여기 충청도도 있습니다만 그 동령굴 속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한 10월 정도 들어가 봤는데 30리, 40리 들어간다 그래요. 아직 개척이 안 돼가지고 구멍이 막힌 데가 많아서 못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면은 연병장이라고 한 데가 보면 아마 여기 전반과 같이 천장이 높고 여기 집안이 평평하니 돼가지고 훈련장 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못이 있어가지고 배를 갖다가 띄우고 있는데 배 타고 건너간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저 물에 빠지면서 겨우 헤매가지고 나온 이제 그런 기억도 나는데 상당히 험한 그. 근데 그 굴이 상당히 유명한 거죠. 유명하죠. 그런데 그 이북에서는 그게 하나뿐이에요. 저희들은 그 뭐 틀머리만 보고만 그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무슨 저 굴 속에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내려온 그 경사된 데가 고드름같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종로 속에 흘러가지고 젖같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피아노
정루석이라 그래요. 피아노대라고 하는데 소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있어요. 그래 그 음악하는 사람이 그걸 뛰들면서 노래를 부른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묘향상과 문학이라고 이럴 때 그 상당히 그 문학적으로도 일종의 보고가 되는 곳입니다. 아까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서산대사의 묘향산 중심을 한 참 그 심오한 시도 있거니와 또 그 사명대사도 그 사명대사는 서산대사의 객에 응해서 표은사에서 오셨다 이런 데가 있는데 또 역시 그 보현사에서 또 상원함에서 많이 묵으셨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지금 글이 있고 현대로 내려오면은 그 김소월이의 그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이라는 것이 예. 그 약산이 내나 묘향산 줄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줄거리인데 그 영변의 약산의 진달래꽃이라 할 때 그게 바로 묘향산의 진달래꽃이다. 이리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김소월의 명시가 그 묘향산과 그 인연을 맺고 있다고 하는 거. 그거 말고도 아까 그 또 말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최남선도 그 묘향산에 관한 그 많은 그 문장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럼 묘향산에 관한 무슨 그 전설 같은 그런 거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없습니까? 전설 같은 거는 제가 들은 기억이 그때 몇 가지가 있지만은 뭐 상당히 긴 얘기고 묘향산에 대한 전설은 많지요 물론. 그런데 묘향산의 그 서산대사와의 관계 그게 하나 유명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원함에서 내려오는 그 폭포에 하나 문제가 있고 아마 그 몇 가지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근데 그 폭포마다 무슨 그 로맨스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있죠. 있고 그리고 그 폭포가 지리산에도 그 폭포가 많습니다만은 지리산에서 본 폭포하고 지금 저 그림을 보니까 그 전에 아슴파레한 추억이 아주 새삼스럽게 솟아나는데 이 명사를 금강산하고 거진 같이 한 게 많아요. 비로보이니 만폭도이니 또 비선대라고 하는 네, 이 폭포. 그 설악산에 또 비선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우리나라 산어는 전부 불도와 무슨 그 깊은 연관이 있어가지고 그 불교에서 이제 진 명사니까 그 이름이 전부 다 그 통한 데가 있습니다. 통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찰 중심으로 한 하나의 그 문화를 하는 것이 일종 묘향산 문화가 되고 그렇죠. 그 묘향산 문화가 만들어낸 또 문학이 사찰 문화 또 불교 문화 또 동시에 우리 민족의 문학 그렇죠. 이리 됨으로써 묘향산은 결국 우리 조국의 산이다. 명실공히 풍경에 있어서나 그 문화의 터전에 있어서나 또 그 아름다움에 있어서나 또 우리 그 민족의 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장식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사진을 보니까 꽃을 많이 이제 거기다 재배를 해서 철쭉도 있고 진달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찰이 과거보다 많이 수가 좀 늘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시관 같은 거는 옛날에 없었던 거고 그건 해방 후에 아마 지었을 겁니다. 물론이겠죠. 예. 그리고 그렇지 그 전시관 아니라도 아까 보니까 그때 전혀 볼 수 없었던 건물들이 많죠. 네,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 보고 그 선생님은 그 고향에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물론 있죠. 근데 제가 그때 상원함에서 유화로 스케치한 게 2점 있었는데 그걸 지금 가지고 못 온 게 또 한이 납니다. 그때 그 그림이 있었으면 화제거리가 될 그림인데 천신폭포라고 이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폭포가 있었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상원함을 그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그리고 이제 그 영연폭포에서 또 그린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보니까 아주 상당히 감개무량합니다. 그러니까 김여박께서 어떻습니까? 지금 그 옛날에 기억 속에 있는 그 묘향산을 한번 화포에다 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금 금강산을 그리다가 아직 도저에 지금 붓을 놓고 있는데 4년 됐습니다 지금. 네. 금년에는 그걸 맞아 맞춰야 되고 하는데 금년마다 맞추면은
묘향산도 한번 제가 해볼 생각이 있어요. 근데 백두산 일부를 했고 금강산 지금 건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 묘향산도 지금 저기 우리나라에서는 잊지 못할 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애국수 볼수 제가 없는 거죠 물론. 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그 한 7, 8년 뉴요크에서 그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예. 소련의 그 병합당한 조그만 나라에 앉았습니다. 그 에스토니아 화가를 만났는데 그 화가가 자기 집 아트리에 가니까 전부 그 에스토니아 풍경을 전부 상상 속에 떠오르는 고향의 풍경을 그리노라고 해가지고 그 아트리에 전체가 자기가 두고 온 버리고 온 그 에스토니아 풍경을 가득 차 있는 게 있더만요. 그래서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참 그 맨 처음에는 이 그림도 뭐 그 김화백처럼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아마추어로서 그리는데 처음에는 이 돈도 못 벌고 말이야. 항상 그림만 그리고 있어서 골치 아팠는데 이렇게 자꾸 그리다 보니까 참 그 고향에 돌아간 기분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화백께서도 앞으로 그 묘향산이라든가 금강산이라든가 그 산을 동감입니다. 예, 아주 예. 그 상상 속에서 그리는 것이 더 참 진실적이고 친밀감이 있어요. 친밀감이 그럼 실제 사생한 것보단 자기 마음에서 있는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 예술적으로나 회화적으로나 이제 보면은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컨대 그 같은 나라 같은 그 국토인데 말이죠. 그 묘향산 같은 그런 기맥힌 곳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장벽을 저쪽에다 두고 우리 남쪽에서 그 산을 보며 그리고 있다고 하는 거. 네. 이런 상황이 참 슬픕니다. 슬픈데 또 한 가지 뭐 좀 그 억지로 써보자면은 묘향산에 산신이 있고 금강산에 산신이 있고 백두산이 그 영묘하다고 하면은 그런 영특한 기운이 통해가지고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녹여가지고 그 민족 화합을 그렇습니다. 그 대장을 열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건데 그 이게 저희 힘으로 분단된 것도 아니고 에서에 의해서 분단된 이런 사제인데 앞으로 분단된 그 근원을 찾아봐야 될 거예요. 거기서부터 화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 묘향산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가도록 그런 날이 왔으면 글쎄요, 좋겠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한번 다시 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금강산은 한번 여전히 망원경으로서 망원대에서 한번 보긴 봤습니다. 근데 뭐 A형으로 봐서는 변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 다음에 한번 앞으로 한번 네, 묘향산 한번 가봅시다. 같이 한번 가시도록 해봅시다. 예. 하늘 아래 첫 봉우리처럼 향단무 향기 신시에 내리고 시몬하고 웅박한 자태 여기 서리니 묘향산 그 산빛 청천강에 어리네. 산을 울리는 보현사 열애탑 종소리, 영변의 약산 진달래 불꽃처럼 타오르고 천하의 모든 것 여기와 너그러이 넘치니 묘향산 그 향기 비로봉 끝에 가을을 담네.
해외 투자를 하거나 업종 전환 자금을 지금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자금이나 여러 자금으로 지원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하려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말씀이 일본에서는